친구들 중에 어떤 유독 한 친구는 제가 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저한테 굉장히 호감을 잘 주고 배려도 잘해주고 되게 저한테 친절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친구하고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나.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패턴이 보면 그 친구가 원하는 것만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심지어 소위 정치 이런 이야기까지 그 친구가 꺼내기 시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기엔 어느 정도 높아질 정도로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게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친구의 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부탁이나 이런 이야기가 왔을 때 제가 그걸 냉철하게 거절을 하면 되게 미안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좀 유독 불편한 사람들이 사회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유독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를 좀 떠올려 보면 배려도 많이 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상냥하며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 만나고 돌아섰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 내가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유독 불편한 그 친구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궁금한 것 같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하세요. 여러분한테 저희 선생님이 이재영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이재영 선생님은 유독 어떤 친구가 불편한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한 불편감에 대해서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 깊으며 먼저 연락도 자주 주고 아까 전처럼 만나서 밥도 사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친절하고 배려 깊은 친구인데 왜 난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도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요. 커피숍에 갔는데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제가 감정소모성이 되겠습니까?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그건 너무 극명하게 그 친구한테 뭔가 그거는 이제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본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근데 나에게 친절하다.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되게 보고 싶어 하고. 이러면 불편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친절한 친구에 대해서 불편감을 갖는 나는 죄책감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그렇게 친절한 친구조차 포용할 수 없는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주제를 친절함을 가장한 조정하는 자. 친절은 우리 인간 모두가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저도 약간 조건 없는 친절에 감동받는 타입이라 좀 친절이 왔을 때 가슴이 좀 설레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거기에 많이 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사람이라 친절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를 갖고 있어요, 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어떤 마트를 가더라도 나에게 친절한 사람 종업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 말투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친절에 조금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친절 이꼬르 괴롭히는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는 거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좀 저는 바라는 바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누가 친절하네?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또 우리가 너무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또 학습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지는 말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친절한데 만나고 나면 불편해.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좋은데 왜 난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친절이 혹시 나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그 친구가 먼저 밥을 사준다, 뭐 나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도 묻고 굉장히 친절한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되게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그 친구의 만남, 나와의 우리 쌍방의 만남인데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남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3시간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3시간 내도록 그 친구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들어주는 자가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이 친구 나한테 친절했고 잘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들어주나? 내가 좀 인색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친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친구가 타인을 조정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친절함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전면에 깔고 있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친절해 라는 걸 전면에 깔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무해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끊임없이 나에게 전달하고 내가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지금 나로부터 쟁취하려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독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친절하고 배려가 깊은데 만나고 나면 그 친구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거나 그대로 하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친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은 몹시 어렵지만 목적 없이 만나야 되는 사이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목적을 갖춘 만남이거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직장 동료는 목적이 있죠. 상하와 동료지간에는 우리가 이 직장에서 시너지를 내어서 한 직장의 좋은 발전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한다라던가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전제 조건인 사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 관계. 친구라는 건 실제로 목적이 딱히 없어요. 친구는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근데 금방 이재영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좀 외로울 때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그건 착취적 인간관계라고 해요. 혹시 오해할까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친구는 외로울 때 위로가 돼. 이건 착취적 관계가 아니죠. 네. 근데 나는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겨. 나는 외롭기 싫어서 너를 만나. 이거는 착취적인 관계예요. 예전에 제가 또 과거에 이런 기억도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꼭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착취적인 거네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나와 그걸 계속해요. 너무 괴로웠었어요. 아, 괴로우셨구나. 네. 괴로울 정도로.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술이 취해 있는 상황이고 정말 실제로 나와서 가보면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요. 착취적이죠. 그래서 친절함은 누군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한테 입힌 피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친절함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3시간 동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뭐 말투도 그렇고 뭐 태도, 행동 다 너 집엔 어떻게 가니? 아유 너무 멀어서 어떡해? 내가 어떻게 데려다 줄까? 뭐 기타 등등의 배려들 이런 배려와 친절들이 내가 입힌 피해를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전환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했던 마음을 아예 다른 마음처럼 돌려서 돌려주는 거를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 이 친구한테 괴롭힘을 줬어요 지금. 근데 이 괴롭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친절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속이고 이 친구한테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함 뒤에는 나를 조정하려는 거 또는 내가 입은 피해를 은폐하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피해와 은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친절함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나 생각에 제약을 받는다던가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에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세상에는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너무 각박해지니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나한테 주입하려는 친구.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에게 도움을 되려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 또는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런 감정 느끼지 마 슬퍼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뭘 그럴 필요 있어 이러면서 내 감정까지 어쨌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친구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자꾸 변화시키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이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친구 그리고 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친구
나 전화만 하면 너 잘 지냈니? 라고 말 한마디에 내가 요즘에 있잖아. 나 오늘 오전에 있잖아. 이러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나를 찾는 이유가 본인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의 불안감을 낮추려고 하거나 외로움을 낮추려고 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나에게 전화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친절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통제감을 잃어요. 내가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건데 근데 그걸 상대방의 친절함에 묶여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친구가 원하는 나의 답변이 뭔지 뻔히 눈에 보여요. 근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안 드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맞아 너 그랬겠네 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내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그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고. 맞아 그 감정 그래서 죄책감이 느끼고 근데 여기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않아야 되는 수치심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죄책감을 꽤나 많이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을 때 들어야 되는 느낌인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남에게 배려 깊지 않았을 때 그런 기분을 느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시간이나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착취적인 관계 그리고 그걸 매번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친구지만 어쩌다가 한번 만났을 때 나는 너무 한 곳에 몰두돼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취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목적으로만 나를 만난다? 그거는 분명한 착취적 관계죠. 그런데 그 친구가 친절하다? 근데 그러면 그 친구의 친절함은 나를 조정하기 위한 친절함이고 그렇게 나를 3시간 동안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감정을 받아들이게끔 해놓고 그런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은폐시키기 위한 친절함일 수 있다. 굉장히 고도적이네요. 맞아요. 근데 고도의 기술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 피상적이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솔직히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란 이런 거지 라는 본인만의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하는 순간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난 굉장히 친절했는데? 난 너한테 되게 배려 깊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분들은 진심으로 당황해하고 오히려 정말 배신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에 대한 경험을 몇 번씩 하잖아요. 네. 근데 공통적인 거를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약간 나르시즘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르시즘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또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착취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한 그 친절을 가장한 괴롭힘은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칭찬해라. 나에게 상대방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죠. 나를 칭송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인정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 어필을 해줘. 근데 이제 그런 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공격을 하죠. 나르시시즘은. 근데 나르시시즘이 아니다 하더라도 친절을 가장한 괴롭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르시시즘은 아닌데 그러면 그 친구는 친절을 가장해서 나를 좀 착취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너무 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르시시즘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그런 특징적인 성격적 경향성이 아니더라도 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담백하게 나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이걸 해주면 난 좀 좋을 것 같아. 너가 이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네가 해주길 바라고 그게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니야 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거 좀 들어줘 라고 하고 그 상대방이 이걸 안 들어줬을 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배신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끔 하는 나의 친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특정 친구를 만나서 불편함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너를 네. 만나면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워.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구분이 시작이 돼요.
친절함을 가장해서 괴롭히는 친구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좀 불편해 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친절함을 가장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인 거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닐까? 네가 조금 까탈스러운 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의 잘못. 귀책 사유가 오로지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어.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 이렇게 너에게 배려했고, 굉장히 순수한 친절인데, 그렇게 느끼는 너가 조금 어떤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돌아온다면, 그거는 나의 생각을 좀 조정하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베푸는 친절이 나를 조종하려는 건지는 용기를 내어서 나의 감정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 정확해져요. 그 전에 물론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왜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들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만으로도 솔직히 내가 좀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만으로 상대방을 규정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용이 되어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너 이러는 거 좀 부담스러워.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너한테 이야기 듣는데 야 3시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나 좀 너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거 나 좀 피곤해. 야 늦게 이렇게 전화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제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친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 말의 포인트는 아예 요구사항을 들어줬냐 안 줬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요구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내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나 그럴 때 너무 심리적으로 피곤해. 그래서 나의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줘 라고 했을 때 너 굉장히 피곤했겠다. 미안해. 네가 그런 감정을 들었구나. 이걸 이해하고 너의 요구사항을 내가 좀 들어볼게, 해볼게 했으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것까지 이 사람은 착취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는 짠하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감정을 토로했을 때 그 감정을 진짜 받아들이냐 아니냐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친절함을 가장해서 나를 조정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함을 가장해서 뭐 친동생이나 뭐 이런 친동생에게 용돈을 주면서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집에 일찍 다녀 뭐 이런 거 다 조정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만 그런 동생이 언니 나 이런 용돈은 진짜 목적 없이 주면 안 돼. 나 그냥 시원하게 뭐 조건 없이 좀 쓰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런 기분이 들 법도 하다. 라고 용인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감정의 용인은 공감이거든요.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냐가 이 사람이 착취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의 변화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안 변할 수 있어요. 그 친구도 또 전화해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또 시작이다.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내 감정이 어떻다 그랬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맞다. 미안해. 내가 이게 금방 안 고쳐지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친구. 그런 친구인 경우에는 착취적인 걸 의도적으로 하는 친구라고 할 수는 없죠.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안 하겠어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드리면 학대의 경우에도 실제로 친절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인들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 모든 학대도 실제로는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동안 친절했어 라는 게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학대인 것 같아서 신고를 했을 때 당사자는 신고를 철회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친절해요. 술 먹지 않았을 땐 굉장히 다정해요. 평소에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함의 어떤 양면성, 그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타인을 배척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서쌤도 그렇고 저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조건 없이 좀 친절함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다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해. 그래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드는 게 죄책감이 들어.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친절함에 대해서 혹시 나의 생각과 말, 감정, 행동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한 친절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친절함은 학대의 뒤에도 숨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친절함은 다른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그건 솔직히 친절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게 맞긴 해요. 그죠? 친절함이라는 단어는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타인을 조종하려는 자, 괴롭히려는 자에게까지 그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 친절함이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여하튼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친절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 용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또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대 신고자는 그래서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학대를 받았어. 근데 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친절하니까. 근데 신고를 또 했어. 했을 땐 또 어떻게 돌아온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좀 까칠하네. 뭐 이렇게 히스테리적이다. 실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가 너무 히스테리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이 든다? 그러면 들여다보셔야 돼요. 타인이 나를 히스테리적이다라고 비난할지언정, 너무 예민하다, 까칠하다라고 비난할지언정 나의 심리적인 불편함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타인이 친절하다고 해서. 일단 한번 타인의 친절함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바뀌기를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타인이 친절한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나의 심리적 불편함을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나여야 돼요. 내 감정을 좀 다독거려주고 불편하지 않게 좀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건 내가 나한테 가져야 되는 의무이거든요. 타인에게 친절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나한테 친절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절함을 가장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감정을 그 사람한테 일단은 한번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공감해 주는지. 근데 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감정은 수용받지 못하네. 본인만 나에게 이야기하길 바라네. 내 감정은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네. 저 사람은 그러면 친절함을 가장하여 나에게 조정이나 괴롭힘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그 친절함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단계에 관련된 부분도 다단계에 빠지기 전에 3-4명의 무리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떠오르고 오늘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성공적인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로 유입하는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고 친절했고 내가 주변에 그 누구보다 내 친구들보다 내 가족보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알아줬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죠. 잘 이해해 주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오늘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